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네, 뭐 늘 말일이 되면은 드린 말씀이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뭐 변함없이 세월이 빠르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폭염, 무더위의 그 8월이 이제 이렇게 가고, 벌써 한 일주일 전쯤이 처서였죠. 처서가 지나면서 좀, 비록 그 덥지만은, 그래도 가을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 8월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네, 내일은 이제 9월인데,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9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바로 1989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 동아건설이라는 그 이제 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제가 이거 부도가 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중동건설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업체들이 이제 뛰어나갔어요. 그 사막에서 뭐 도로를 놓고 뭐 시설물을 만들고 하는, 정말 그 무더위 속에서, 그 모래폭풍 속에서 그걸 견뎌가면서 그래서 뭔가 그 성취를 이뤄낸 아주 그 뭔가 끈질긴 그 이제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그 한민족이죠. 네, 바로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80년대에 중동건설 붐이 일었을 때 엄청 많이 나갔었죠. 예. 물론 여러 개 이제 공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이제,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동아건설이 이제 담당을 했었죠. 1차, 2차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또 마쳤죠.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제 기억에는 아주 친한 친구도 이 리비아 공사 현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죠. 중동 그 공사장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산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그때는 80년대이기 때문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물론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데, 어,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뭐 먹고 산다라는 일이 진짜 굉장히 그 엄혹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녀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갖고 이제 집을 한 채 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런 그 이제 풍속도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그때 그 동아건설이 수주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바로 1989년 8월 31일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큰 그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날인데, 어, 도대체 그 리비아에 만든 대수로 공사가 무엇인지 그럼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지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일천합니다. 이게 일천에 이천자는 얕을 천자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타이틀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아는 것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사업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대수로 공사가 뭐 이렇다, 뭐 어디서 뭘 어디까지 끌고 가고 뭐 그런 정도, 그때 이제 누가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상식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비아 대수로 공사 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은 큰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대수로 공사뿐만 아니라 뭐 그때 참 그 중동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죠.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끝자락 세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희 그 이제 동기나 그 친구들도 이제 이 중동 건설에 다녀온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얼추 저희들 그 70년대 학번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크게 그 붐이 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정말 우리 앞 세대, 한 세대 먼저 살고 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자식들 공부시켜갖고서 그렇게 공부한 우리들이 그 뭐 영어라도 이렇게 그 떠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해머선들 그 보리고개를 완전히 체험한 세대 못하고 끝자락에서 그 보리고개 잠깐 봤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리비아 대수로가 중동건설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끝자락을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그 뒤부터 어떤 어, 그 청소년기를 지내고 그렇게 성장한 그 세대들은 그 앞전에 그런 이 먼저 살고 선배 세대들의 고생을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뭐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그 동아건설이 수주를 해서 공사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 2차 공사를 수주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4차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1차는 이제 동아건설이 끝냈고,
2차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한 날이에요. 이 수주한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서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 2, 3, 4, 5까지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색깔이 다른데 이게 그림이 작아갖고 표현이 잘 좀 알아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2차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돼 있는 거죠. 2차가 이거 파란색인 걸로 봐서는 이쪽이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예. 이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동아건설이. 자, 리비아 대수로에 대해서 한번 좀 개요를 한번 볼까요? 리비아 대수로, Great Man-Made River Project래요. GMR 줄여서. 그러니까 Man-Made River니까 인공강이다라는 얘기죠. 인공강.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리비아이기 때문에 이게 이륙 길이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그럼 이제 이 사하라 사막이 이제 이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물이 이렇게 밑에 그 이제 지하수가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예. 아프리카 시리에 대해서 잘 모르라서 죄송합니다. 자,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다. 바로 여기가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뭐 이태리, 뭐 이쪽이 발칸반도, 이쪽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되죠. 예. 자, 지름이 4m고 길이가 7.5m, 총 길이가 4,000km가 넘는 거대한 송수관을 가로질러 지하에 매설해서 하루에 물 650만 톤을 북부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흘려보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름이 4m인 관, 그리고 길이가 7.5m인 관, 이걸 갖다 쭉 연결을 해갖고서 4,000km를 갖다 이제 그 물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것도 뭐 공사하는 날씨가 여기 같이 우리나라 같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 이렇게 파갖고서 그 모래 사막 모래 폭풍 날리는 그런 데서 저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아주 그 열악한 아주 그 열악하다는 표현도 뛰어넘는 거죠. 아주 이 혹독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버티면서 일을 한 민족이 과연 지구상에 몇이나 있느냐 따지면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자, 계획을 보겠습니다. 1953년 리비아 영토 내에서 행한 석유 탐사 때 내륙부의 사하라 사막의 지하 깊은 곳에 1만 년 전 이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가 잠자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 석유 탐사를 하면서 그 대량으로 그 이제 축적된 그 물이 지하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84년 그 지하수를 퍼올려 해안부의 트리폴리나 벵가지 같은 대도시나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의 농경지대에 공급하는 관계 공사를 25년에 걸쳐 총 2009년 중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다. 그 참, 84년에 이제 그걸 발표했으니까 25년이니까 2009년이죠. 2009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당시에 리비아의 최고 실력자는 가다피였죠. 예,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독재자죠. 예. 이것이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죠. 뭐, 피라미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예수 동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뭐좀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 7가지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데, 이제 8번째 불가사의한 그런 시설물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대수로공사는 4기로 나누어 1기는 쿠프라 근처의 키레나이카 내륙부로부터 지하수를 퍼올려 벵가지 및 키레나이카 해안부에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쪽 내륙에서 끌어올려갖고 이 밑으로 흘려갖고, 뭐 벵가지, 여기 벵가지죠. 네. 벵가지, 뭐, 이런 데는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그 이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음. 네. 자, 그다음 1기가 그렇고 2기는 페잔의 쉐바 부근에서 물을 퍼올려 트리폴리타니아 해안부 및 트리폴리에 공급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 벵가지나 트리폴리나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 있는 대도시죠. 그다음에 이제 3기는 이집트 국경 가까이 내륙부로부터 토브루크 인근으로 급수를 하고 4기는 가다메스 근처에서 튀니지 국경 지방으로 급수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로의 총 연장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4,000km에 달하고 깊이는 500m, 1,300개 이상의 우물로부터 하루당 650만 입방미터의 그 담수를 공급할 계획을 갖다 이제 세운 겁니다. 자, 수로가 통과하는 거의 전역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막이잖아요. 직경 4m, 길이 7.5m, 무게는 하나당 75톤의 거대한 PCCP. 이게 관이에요, 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 파이프.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 갖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옮겨다가 그 땅 속에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아서 물론 높이를 9배를 맞춰야 되겠죠.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글쎄 참 어떻게 맞죠?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제 펌프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이제 쭉 흘러가게끔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을 지하에 매설해 해안 지역까지 그러니까 담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해수가 아니고. 총 공사비는 250억 달러 정도로 이제
1993년에 벵가지에 송수를 개시했고 1996년에는 트리폴리에 송수가 개시가 될 거다. 된 거죠. 예. 그다음에 3기 4기 공사는 아직 착공 전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현재 대수로를 통해 지상으로 공급되는 지하수는 오래전부터 축적된 물일 뿐, 그러니까 땅속에 물이 계속 고여있던 것을 빼내는 그런,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게 고갈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의 기후 조건에서 지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 뭐 고여있는 물이 한정이 된다면 자꾸 빼내 쓰다 보면 이제 그것도 고갈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물을 그렇게 빼 쓰다 보면은 리비아 남부에 있는 오아시스에 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오아시스들이 이제 있어갖고 거기에 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을 텐데 그런 우려가 제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총 공사비가 25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로 인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0달러를 투입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얻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뭐 엄청난 또 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해서 버는 돈.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수확하는 그런 농산물을 내다 파는 그런 가격. 이걸 다 합쳤을 때 과연 250억 달러가 되느냐? 그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향후 당초 50년 동안 당초 계획한 수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50년 이후에는 아까 말했듯이 고갈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때 가서 또 흉물스럽게 또 다 그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현재 계획 중인 대수로는 기술상의 문제나 수질 문제, 건설비 상승 등의 착공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뭐 이런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국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83년 동아건설이 39억 달러의 1단계 공사를 수주해서 동남부 지역 1874km의 수로를 1984년 1월 착공하여 1991년, 참 7년이 걸렸네요. 8월 통수식을 거행하면서 완공을 했네요. 1단계는 이렇게 동아건설이 완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공사를 이제 발주가 나와갖고, 그걸 갖다 이제 수주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990년에 착공한 2단계 서부 공단은 아까 이제 이게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 그 이제 뭐 1차, 요게 이제 2차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3차, 4차 뭐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예. 1990년에 착공한 2단계 서쪽 공사는 자발 하소나 취수장에서, 이건 지명 이름이에요. 자발 하소나 취수장에서 트리폴리까지의 1730km의 송수관 라인을 연결하는 공사로 동아건설이 맡았다. 이제 수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통수식을 거행하면서 완공을 했는데 1, 2단계 공사비만 해도 102억 달러가 소요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 4단계 공사도 동아건설이 수주할 것으로 유력했으나 2003년 동아건설 회사가 이제 쓰러지죠. 이게 그 IMF 여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쓰러지면서 1, 2단계 때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을 했던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을 인수했죠. 동아건설을 대한통운이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공사는 일본 코에이 등 국제 컨소시엄이 2009년에 완공을 했고 3단계 공사는 아주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4단계 공사는 아직 지연이 돼갖고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 3단계까지만 완공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단계 공사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대부분은 동아건설이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볼까요? 자, 운영 중이나 일부 손상과 유지 보수에 지연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론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리비아 내 외교적 불안정과 내전의 여파로 일부 시설이 파손되거나 방치된 상태다. 뭐, 내전, 뭐 전쟁이니까, 포를 쏘고 그러다 보면 시설이 파손이 되죠. 근데 그걸 뭐 고치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19년 서부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470개 우물개 중에서 101개가 해체가 됐다. 그러니까 101개의 우물이 있던 근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물을 구경을 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압다비아 인근에 41번 스테이션 파이프가 파열이 되면서 물 5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불법 연결 및 밸브 구리 케이블 도난 등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101개 그 우물이 해체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물을 이제 빼내서 쓰는 거죠. 마치 도전, 그러니까 전기를 훔쳐 쓰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중간에 이렇게 파이프를 뚫어갖고 빼쓰듯이 계량기 가기 전에 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연결 밸브 및 구리 케이블 이런 걸 자꾸 훔쳐다니며 파는 거죠. 자, 여전히 나코 인프라에도 상당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레디트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대수로는 여전히 대부분 용량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리비아 연안 수백만 명이 매일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백만 명이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짜 저게 고갈이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파손이 돼갖고 더 이상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다 할 때는 리비아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러기 전에 정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복구민 확대 계획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GMMRA, Man-Made River Authority는 이게 무슨 그 관리하는 뭐 회사나 뭐 기관인 것 같습니다. 2023-24년 동안 주요 우물 수백 개를 보수하고 신규 라인을 복구하고 가동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고 특히 핫손의 쌀아 자파라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 증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2024년에는 시스템 전체의 일일 공급 목표치를 최대 640만 세제곱미터 하루에까지 확대할 계획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리르, 아프가비아, 그다음에 도브룩 전선이라는 게 있죠. 저기서 2차 대전 때 전투를 엄청 크게 벌였던 것 같습니다. 도브룩 전선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다메스 주바라, 알 자이아 등 주요 라인의 재가동과 확장을 위한 예산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안정이 되고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정비가 되겠죠. 자,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약이 또 있다는 얘기죠. 수원인 누비안 샌드스톤 아큐파이어 시스템은 재충전이 거의 없는 화석 수자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뺐쓰고 나면 재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 같네요. 참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뺐으면 그야말로 모두가 다 엉망이 되는 글쎄요, 뭐 바닷물을 담수화해갖고 또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출 속도로는 수십 년 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동아건설이 참여한 리비아 대수로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리비아 북부 주요 도시들의 필수적인 물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전과 정치 불안,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유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고 확장하려는 유지 보수 프로젝트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 자체가 재생되지 않아 지속 가능한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역시 GPT가 아주 유능합니다. 지금 참 물을 타고서 이제 한 사나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런 물이 그냥 막 솟구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웠죠. 그렇게 뜨거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8월이기를 희망하고, 이 뜨거웠던 8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리비아 대수로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